안녕하세요. 준양골 하루농장입니다. 벌써 이제 3월 달이 이제 됐습니다. 이제 3월 달에는 보통 이제 묘목을 구입해서 이제 신품종도 많이 심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품종을 구입해서 식재하기 전에, 자, 오늘은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3월 달에 이제 이렇게 신품종을 많이 구입을 하는데요. 자, 그 전에, 그 토양, 땅에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식재를 해줘야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그걸 좀 무시를 하고 일단 품종만 구입을 해서 이렇게 땅에다 막 식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복숭아 나무가 죽지 않는 그런 식재 방법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보통 이게 땅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경관층이나 이런 이제 경관층을 깨주고, 또 땅 두둑을 높여주고, 또 간격을 식재 거리나 또 열감 거리를 또 조절해서 식재를 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걸 조금 무시하고 나무 먼저 식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어떤 고소분들은 그걸 잘 하시는데, 우리 이제 인자 시작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돈을 생각해서 그냥 그 땅에다 막 해갖고 그냥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식재를 하면 나중에 그 복숭아 나무가 죽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다반사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말씀드리고 한번 그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패 없는 가수원 농사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잠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나무와 나무 사이는, 자, 주간거리 아니면 그 식재 거리 그렇게 말을 하고요. 이렇게 옆으로 복숭아 사이 이렇게 차가 다닐 수 있는 것은 열간거리, 열간거리라고도 하고 또 폭간거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열간거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우리가 열간거리는 보통 표준은 한 그 7m에 식재거리가 3m입니다. 근데 저는 보통 6m에 4m를 했습니다. 6m에 3m. 그래서 이렇게 재보면 보통 한 6m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나무 식재하는 데가 조금 이제 덜 될 수도 있고, 6m가 덜 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야, 이게 이제 보통 열강 거리는 한 이 정도 하고, 그러니까 나무와 나무 사이 식재거리, 주간거리는 보통 4m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4m. 야, 보통적으로는 7m에 5m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6m에 4m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거리를 두고 식재를 하면 복숭아는 식재 거리와 열감 거리를 이렇게 해서 나무를 심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복숭아 나무는 이렇게 두둑을 높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두둑을 높이면, 보통 이제 작년같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진짜 많이 안전합니다. 나무가 죽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그런데 이런 두둑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식재를 했을 때는 나중에 한 4, 5년 되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둑만 하고 식재를 해도 제가 볼 때는 한 50%는 이게 나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역이 그 복숭아 심을 지역이 높은 데는 뭐 좀 배수가 잘 된 데도 있어요. 하지만 이 대부분 배수가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복숭아는 이 다른 핵과일에 비해서 좀 물에 많이 취약해요. 물론 물도 좋아하지만, 자 그래서 한번 뿌리에 한 번만 딱 영향을 입으면 그 뒤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 있어도 큰 과일을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 문제에서는 진짜 철저히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두둑을 높이고 또 이온관을 넣고 왜 그걸 말씀을 드리냐면, 자 제가 그 애로 그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2020년 8월달, 한 2020년 8월 8일 정도 되는데요. 아마 그 날짜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섬진강이 터져서 이 지리산 쪽에서 물이 많이 내려와서 여기가 제 키만큼 여기만큼 물이 다 찼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렇게 두둑을 높이고 식계를 이렇게 했는데 나무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 2그루인가 이렇게 죽었었습니다. 자, 한 3일간 연속 이렇게 와서 여기가 차 있었고, 또 물이 완전히 배수되는 데까지 약 한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래도 나무가 거의 2그루 정도밖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또 이렇게 두둑을 높여서 식재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은 자연재해가 워낙 심하고, 또 한번 내리면 막 폭우로 내리고, 또 기온이 갑자기 영하로 막 떨어지기 때문에, 자, 막 4월달, 5월달에도 이상 기온으로 막 한방눈도 내리고 해서 그런 것을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합니다. 한번 이렇게 그 자연재해가 왔다 지나가면 모든 게 그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제가 이게 2020년 8월달 여기 물이 차 있는 걸 한번 이게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무섭고요. 하여튼 우리 대비를 잘 하셔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농사를 잘 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히 이 두둑을 높이고 나무를 심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펴보면 두둑을 높여갖고 여기는 이제 뭐 저희 SS기나 차량이 다니는 데거든요. 이렇게 재보면 보통 50 이상, 50, 좀 삐뚤어졌는데 한 이 정도, 50에서 70. 이게 두둑을 채야 이렇게 한 50에서 70은 높여놔야 돼요. 이 대나무가 좀 처져갖고 그러는데 70 정도가 나와야 하는데 70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두둑은 채야 못해도 70을 해야 합니다. 원래는 제가 여기를 1m를 했어요. 1m. 1m를 두둑을 만들어 놨는데, 이 두둑이 이제 비가 오고 조금 이제 꺼지면서 한 30cm는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한 60 정도 되는데, 이렇게 좀 넓게 해주시면 이렇게 나무가 튼튼하고 잘 자랍니다. 신약골 한우농장 구독자님은 여기 두둑을 높여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숭아는 다른 핵과일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1년에 한 5%씩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5% 죽는 걸 계속 갱신을 해야 돼요. 포도나 배 같은 경우는 거의 죽는 일이 없는데, 이 복숭아는 아무리 잘 키워도 보통 1년에 약 5%,
한 100그루 중에 한 5그루 정도는 죽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좀 잘 키우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두둑을 높이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좋게 하려면 여기에 이제 유공관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이제 대개 유공관을 넣어주면 사람들이 뭐 물만 배수만 한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공관을 넣어주면 이제 뿌리도 산소 호흡을 합니다. 산소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 뿌리가 원래 복숭아가 천근성인데 이렇게 공급 호흡을 하기 위해서 이 유공관 쪽으로 이렇게 뿌리가 조금 더 깊게 내려갑니다. 깊게 내려가면 아무래도 이제 좀 뿌리도 좀 튼튼하고 또 복숭아도 좋습니다. 호흡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유공관을 나중에 해보면 유공관 주위에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뿌리도 호흡을 한다. 그래서 과일, 열매에도 나중에는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되도록이면 뭐 꼭 그 지형이 높다고 해서 그걸 배지한 것보다는 한번 설치를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제가 이렇게 2번 주지로 하는 것은 제가 2번 주지로 하는 것은 좀 편리성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조성경은 빨리 따고 빨리 움직여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번 주지로 해서 이게 8m 형식을 좀 갖추어서 이렇게 하고 이제 수영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도 빨리 할 수 있고 또 퇴비도 빨리 낼 수 있고 또 나중에 수확할 때 이런 기계를 타고 빨리빨리 수확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편리성 때문에 저는 2번 주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토양을 재정비해서 2번 주지로 하면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인건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들쑥날쑥 나무가 있으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기계로 쭉 갔다가 다시 쭉 나오면서 이제 정내나 적과 뭐 꽃 속는 거나 열매를 속는 것을 빨리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께서도 물론 나무 심는 시기가 이제 도래가 돼서 오늘 시기가 돼서 너무 성급하게 땅에다 식재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항상 이렇게 두둑을 만들고 다시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렇게 토양을 좀 단단한 데는 경반층을 한번 깨주고 포크레인으로 전체적으로 들어주고 그 다음에 물이 좀 습기가 많은 데는 되도록이면 유공관을 넣어갖고 좀 해주시면 좋고 진짜 뭐 유공관 하기가 여의치가 않으면 최소한은 두둑은 높게 한번 설치를 해 주십시오. 두둑은 그러면은 나무가 죽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말해서 나무가 죽으면 모든 게 다 허사합니다. 허사. 아무리 전지가 중요하고 정내 적과가 중요해도 나무가 죽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토양 관리하는 거 또 두둑을 하는 거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은 한번 더 심사숙고하시고 조금 토양 점검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점심 때가 됐습니다. 점심 때가 됐고요. 이제 오늘은 잠깐 광고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농업으로는 복숭아를 하고 어업으로는 남은 추어탕을 합니다. 남은 어랑다랑 추어탕을 하는데 저희 추어탕은 어업인들이 판매하는 프리미엄 추어탕입니다. 미꾸라지가 한 25% 이상 들어가 있고요. 식당에서 먹는 맛 그대로
많은 양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 가수원 일하고 체력이 딸릴 때 원기 회복으로 아주 좋습니다. 한 번씩 구매를 해서 드시면 체력에도 많이 도움이 될까 합니다. 꼭 한번 구매를 해주셔서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다 우리 구독자 하다 이게 구독을 잘 높이셔서 꼭 이렇게 하시면 아마 영농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께서는 한번 이게 복숭아 나무를 식재를 할 때 조금 그 부분은 한번 유의 좀 해주시고, 그 나무 식재를 할 때 마지막으로 나무 식재를 할 때 저희가 보통 이 복숭아는 최소한 3년부터 이렇게 수확이 가능합니다. 근데 진짜 그 돈이 될 때는 5년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5년 정도 수확을 하고 나서 5년부터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복숭아 나무가 바로 안 죽습니다. 한 5년이나 6년 정도 있다가 죽어요. 예, 뿌리가 이상이 생겼을 때.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식재를 하면 또 다시 10년이 이렇게 흐릅니다. 뿌리가 이상이 있고 나무에 그 세력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나무를 복숭아 나무를 식재할 때는 배수가 잘 돼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배수가 잘 된 곳에 복숭아 나무를 식재를 하면 수확도 많아지고 또 그 풍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렇게 잘 식재하셔갖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재를 잘 하셔서 이렇게 영농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주십사. 오늘 영상을 한번 이렇게 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